경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한자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자어인데 우리말 같기도 하고요. 우리말인데 한자어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한자들을 주제별로 좀 묶어봤습니다. 야채, 과일, 음식 이름들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그 유래를 한번 그림도 보시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이 가지가 가자라는 한자에서 왔다고 합니다. 특히 연줄기가 아들 자자는 중국 발음의 자가 이렇게 지 발음으로 변한 걸로 봐서 뜻없는 전미사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줄기가에서 식물을 표현하는 뭔가 줄기에서 나오는 걸 표현하고 이 가자가 발음이 지 발음만 바뀌면서 가지가 됐다고 합니다. 감자 있죠. 감자도 감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달감자에 사탕수수 저 참마 저자인데요. 이 저 발음이 자로만 바뀌면서 감자가 됐다고 하네요. 한자어에서 우리말화 되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감자가 한자였다니 신기하죠. 강냉이 한번 볼까요? 여름에 많이 먹는 옥수수라고 하는데 이걸 강냉이라고 표현하면 솔직히 말하면 강냉이는 튀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뻥튀기 보시면 되는데 강남에다가 이를 붙인 거래요. 이 강남은 중국의 강인데 양쯔강 아래, 장강 아래, 양자간 남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강냉이가 지금은 옥수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강남이가 강냉이의 어원이라는 거 참고하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자강 남쪽에서 만들었고 뭐 심고 했던 강냉이 옥수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옥수수는 옥수수대를 쓰고 이것을 말려서 튀밥처럼 만드는 뻥튀기가 강냉이라고 많이 하죠. 겨자 볼게요. 겨자도 개가 겨가 된 건데요. 겨자씨 아시죠? 성경책에도 많이 나오는 겨자개, 아주 이렇게 좀 그림도 보시면서 보시는데 겨자개가 겨로 바뀌어서 겨자씨를 우리가 이렇게 열매자 씨 자자로 아들자는 해석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개가 겨로 된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겨자도 계자라는 한자가 있구나. 겨자개자 같은 경우는 1급에 나옵니다. 한자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고로쇠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알아봤더니 고로쇠라는 말은 골리수라는 한자어에서 왔대요. 그 중요한 부분만 이로울리 골자는 뼈골, 아주 중요한 물이 나오는 나무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롭게 해주는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뼈골 이로울리 나무수, 골리수가 고로쇠 이렇게 변했다는 거 살짝 알아두시면 아, 이런 어원이 있었구나. 이것도 좀 새로운 알미죠. 고초라고 하는 우리 고추는요, 고초에서 왔는데 초 발음이 추로 되는데요. 산초나무 초라고 해서 매운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나중에 후추 할 때도 한번 보실 건데요. 초 발음이 계속 추 발음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쓰고 아주 맵고 했던 열매들을 이렇게 고추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는 식물이죠. 자, 그래서 고초. 초가 추로 됐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과일 있죠, 과일. 과일은 원래 일자는 어디서 왔냐? 실자의 변화로 봅니다. 특히 한자도 과실과 열매실 다 열매과입니다. 그래서 열매과의 열매실인데 실 발음이 우리말화 되면서 일 이렇게 된 거죠. 한자가 있었으나 우리말 되면서 발음이 약간 바뀐 거겠죠. 그래서 과실에서 과일이 된 걸로. 그래서 열매과 열매실 한자도 있는데 우리는 과일은 한글, 과실은 한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데 한자가 있었다. 오, 신기하네. 이런 거 한번 아는 영상이에요. 김장, 겨울철에 하는 거죠. 침장이나 진장에서 왔다는 설을 합니다. 장자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발음들이 약간 틀린데 다 맞아요. 가라앉을 침자에서 양념을 차곡차곡 해서 이렇게 많이 쌓아 놓는다고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 늘어놓을 진짜도 많이 이렇게 야채들을 넣고 늘어놓고 뭔가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김장은, 겨울에 하는 김치 담는 건 침장과 진장에서 왔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뭐 그렇게 정설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김장, 이 김자가 침이나 진에서 왔다. 저는 좀 침장 같거든요. 침장, 김장. 먹는 김 아닌 거, 뭐 아이들은 김장이 김인 줄 알 건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침체, 김치도 한자에서 왔어요. 방금 제가 가라앉을 침자 김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침 발음 어떻게 됐어요? 김 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물 채자가 계속 들어가는 우리 야채 치자에는 이렇게 바뀔 건데요. 나물 채가 치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식물로 야채나 어떤 뭐 이런 걸로 만드는 음식 치 들어갈 때 좀 이따 시금치도 나올 건데요. 치 발음으로 바뀝니다. 채가. 자, 침체는 김치의 어원이다. 가라앉을 침 양념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나물채 발음은 치로 바뀌었습니다. 낙지 한번 볼까요? 많이 맛있게 먹는 낙지인데요. 낙지에서 왔습니다. 얽힐락, 이렇게 여러 가지 게 얽혀 있고요. 발이에요. 발 8개. 그래서 발굽제자가 발의 의미를 줍니다. 발들이 얽혀 있구나. 낙지발이 막 움직이는 걸 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제가 낙지가 됐고요. 한글로는 낙지지만 어원을 찾아보면 한자어인 낙제라는 말이 있었다. 재밌죠? 임금. 자, 임금님이 아니고요. 수폴림인데 앞에 와가지고 임이 되고, 능금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라고 흔히들 아는데 사과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찾아봤더니 사과보다 작은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금나무 금자 사과나무라고 생각하지만 사과보다 작은, 그래서 능금은 사과나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에서 능금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대추요. 이 대추도 한자인데요. 대조가 한자어입니다. 제사 지낼 때 조율 시이라는 게 있는데 대추 조자이죠. 이 대추 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추로 바뀌었습니다. 대추조가 추로 바뀌어서 우리는 지금 한글은 대추라고 하고 어원을 찾으면 한자로는 대조라고 하는 건데요. 거의 대추라고 하죠. 누가 막 찾아서 대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대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추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동치미, 음식이 또 이렇게 한자 어원이 있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요. 준비하면서. 자, 동침 볼게요. 아까 제가 김치 종류는 침자가 치로 바뀔 거라고 했죠. 겨울 김치입니다. 거기다 이제 미가 들어갔는데요. 겨울동 가라앉을 침, 겨울에만 만들어 먹는 침인데 고구마랑 먹으면 정말 맛있는 동치미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군침 꾹꾹 들어가죠. 오늘은 음식과 야채, 과일 이런 거 관련된 한자 어원을 좀 보고 있고요. 우리말 같은 한자어들입니다. 동치미도 동침에서 왔네요. 배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치나 추 발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백채, 나물 채자가 여기서 추로 바뀐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채가 배추가 됐습니다. 배추 속이 이렇게 하얀 것들을 조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야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란 잎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흰 부분 야채에서 배추도 백채에서 왔다. 상수리, 도토리라고 많이 아시는 거 아시죠? 상자 자체가 도토리나무, 상자, 상수리나무, 상자입니다. 나무에서 패면 여기서 이제 이걸 떼내면 도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상수리에 있는 열매에서 상실이, 이 실 발음이 좀 풀이가 되면서 수리라고 해서 상수리는 도토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리나무 상과 열매실이 상수리의 어원이었네요.
상추 한번 볼까요? 추 발음 아까 어떻게 됐죠? 나물채 발음이 치, 추 이렇게 발음합니다. 상체의 한자를 찾아봤더니 상추는 상체나 생채에서 왔다는 설들을 여러 가지 있는데 상체를 많이 합니다. 생채는 보통 날것으로 먹는 야채들을 생채라고 하니까 상추는 상체로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상추라고 하면 안 되고요. 표준어는 상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상추 하니까 상추가 널리 쓰고 있는데요. 엄연히 표준은 상치더라고요. 채 발음이 치로 된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건데 뭐 단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쓰면 그게 단어가 돼 버리잖아요. 저도 상추라고 해요. 상치라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물채 발음이 치 돼서 상치가 맞지만 상추도 맞는 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먹는 쉽게 먹는 나물이라고 해서 그게 상추래요. 옛날엔 텃밭에 이거 해서 쌈 싸 먹고 많이들 하니까 고기 딱히 아니어도 밥 싸 먹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먹는 나물 상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숭늉입니다. 아우 먹음직스러운 이 숭늉 찬이라고 제가 그림을 숭늉도 한자라는 게 깜짝 놀랐을 건데요. 익을 숙자입니다. 익을 숙이에요. 근데 익혔다가 식혀서 먹어야 됩니다. 익혀서 식으면 마시는 물이죠. 숭냉 이게 숭늉이라는 발음입니다. 숭늉의 한자는 없어요. 숭냉에서 왔기 때문에 어원을 찾아봤더니 이렇더라. 자, 숭늉. 지금은 뭐 숭늉을 딱히 이렇게 뭐 만들어서 먹진 않지만 숭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멋져. 저희도 어렸을 때 엄마가 꼭 아빠 숭늉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숭늉을 맛있어서 아빠가 한 모금씩 우리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숭늉에서 왔네요. 특이하네요. 시금치. 자, 나물 채자 발음 치대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시금치는 원래 접근채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붉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데 아이고 제가 뿌리를 빼버렸네. 뿌리가 붉으스름합니다. 시금치는. 그래서 붉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시금치 나물. 그래서 접근채를 시금치라고 우리말화 됐다고 하네요. 많이 비슷하진 않은데 해석은 좀 쉽습니다. 붉은 뿌리 가진 야채니까. 그래서 접근채가 시금치의 어원이라는 거 그렇게 통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도. 자, 도 발음이 우리말화 되면 두로 다 바뀝니다. 발음이 불편해서. 지금도 뭐 앵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말은 앵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도, 앵드나무 앵자가 따로 있고 복숭아나무 도자를 써서 앵도라고 하는데 앵두 맛있죠? 제가 그림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앵도가 앵두가 됩니다. 앵두랑 좀 비슷한 열매 또 있지요. 바로 아래에 자두입니다. 맞아요. 똑같이 복숭아 도자가 들어가는데 자줏빛이 난다 해서 자줏빛 자를 쓰고요. 도 발음이 두말입니다. 자두예요. 자두. 자, 앵두, 자두, 복숭아 도 발음이 다 두로 바뀝니다. 굳이 한자어 쓰신 자고 자도, 앵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두, 앵두.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고기 드셔야겠습니다. 제육볶음이라고 하는 제육도 한자인데 재밌어요. 저자가 제가 됐는데 무슨 저냐? 돼지 저자예요. 당연히 그래서 돼지볶음입니다. 돼지고기를 양념하는 걸 제육볶음인데요. 저육이 제육이 됐다는 거. 제육은 한자가 없는 거예요. 저육에서 어원이 왔다. 재밌죠?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철쭉이라는 식물도 찾아봤더니 머뭇거릴 척자와 머뭇거릴 촉자에서 발음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꽃이 예뻐서 머뭇거뭇거리면서 지나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척촉이라는 발음을 우리말화되면서 철쭉이 됐다고 하네요. 예쁜 꽃 철쭉도 한번 보시고 한자어가 있었네. 척촉이 철쭉이 됐구나. 좀 선뜻 100% 이해는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머뭇거릴 척자와 머뭇거릴 촉자가 어원이라고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철쭉도 한자어를 우리말화 된 거다. 참고하세요.
모란꽃 한번 보실래요? 모란꽃의 한자는 목단입니다. 목단이라고 그냥 쓰는 책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라는 목단의 우리말화되는 봅니다. 꽃 정말 예쁘죠? 이런 모란꽃 그림도 진짜 예쁜 그림 많습니다. 수묵화에. 그래서 모라는 목단이라는 말에서 왔다. 불그스름한 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라는 목단에서 온 단어다. 호두 한번 볼까요? 호두. 자, 이렇게 호자 들어가는 걸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오랑캐가 또 한번 나올 건데요. 호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중국의 유목민 국가 언어들이 많습니다. 호두, 나중에 좀 이따 배울 후추라든지 호두과자라든지 호주머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호자는 오랑캐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요. 호도가 복숭아 도자는 계속 두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오랑캐들이 먹는 열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두, 뇌 모양이고 엄청 영양가 좋은 거죠. 두가 도가 두 된 걸로. 마지막인데요. 후추라고 하는 거 아까 고추하고 같습니다. 산초나무초 매운맛이 나는 열매인데요. 산초나무 초 발음이 추가 돼서 오랑캐들이 먹는 열매 씨입니다. 후추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꾼 열매 중에 하나가 후추인데요. 이 후추를 갖기 위해서 식민지가 되잖아요. 식민지를 개척하러 육지를 신대륙을 발견하는 일까지 생기는데 그 후추입니다. 호초가 나중에 후추가 되는 발음. 후추 한자는 없습니다. 호초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야채 과일 음식 우리말 같은 한자 25개 익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